안녕하세요. 아침에 깨우는 세법 프렌즈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3장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시지 제조업과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 주 A, 중소기업은 아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다. 소시지 제조업은 과세사업이죠. 돼지고기 도매업은 면세사업이죠. 겸용사업자 문제입니다.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납부세액을 묻고 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자료도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률을 바로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 문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예요. 그러면 공제율은요. 가장 낮은 102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사업자니까 한도 적용률은 몇 퍼센트? 40%가 되겠네요. 1번 양가로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자, 요걸로 바로 매출세액 구할 수가 있죠. 단기는 2019년 제1기니까 소시지 제조업의 공급가액 9천만 원, 거기에 10% 때려서 9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구해야 되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죠. 한도를 구하실 때는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한도 적용률을 적용하는데 이때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은요. 바로 소시지 제조업의 공급가액 9천만 원이 되겠네요. 혹시라도 문제에서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이 9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면요. 그때는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 별도로 제시된 자료에 따라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겸용사업자 문제인데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을 구할 때 항상 문제에서 기속이 불분명한 재고자산 금액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는 재고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같이 쓸 거니까 얘는 안분 문제가 필요하죠. 안분하실 때는 어떤 비율? 당연히 과세 비율을 적용하시는데 정기 비율, 단기 비율. 당연히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매입세액 공제 일부예요. 매입세액 공제는 항상 단기 비율이죠. 단기 비율을 적용해서 안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그걸 적용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2번 양가로 2019년 제1기 돼지고기 매입 및 사용 내역. 기초재고는 없고 매입액은 3,100만 원. 꽃표시를 보시면 운송업자의 운송비 4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을 구할 때 매입가액은요. 운송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입가액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 운송비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요걸 제외해서 우리가 순수한 매입가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요 3,100만 원 매입액이 있는데 그거를 소시지 제조에 사용한 게 1,860, 그리고 돼지고기 도매에 판매한 게 930,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310. 그러면 1,860 플러스 930 플러스 310만 원이 합쳐보면 3,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 안에 전부 다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운송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입가액으로 발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100만 원 분의 운송비를 제외한 3,060만 원의 비율을 적용하시면 순수한 매입가액이 나옵니다. 요거 잘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시지 제조에 사용한 거는 요거는 과세사업에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요. 돼지고기 도매에 판매한 것은 면세사업에 쓴 거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죠. 돼지고기 기말 재고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같이 쓸 거니까 얘는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거야. 그러면 안분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때 안분할 때 비율은요. 당연히 과세 비율을 적용하는데 어떤 비율? 단기 비율을 적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운송비 관련해서는요. 운송비는 40만 원 요거 지출했는데 영수증 수취분이라고 가로 안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계안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된다 안 된다.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 양가로 2019년 제1기 소시지 제조업의 매입 지출 내역. 자, 이거는 소시지 제조 과세사업의 매입 지출 내역이 되는 거예요. 공통 매입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소시지 포장재료 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매입액이 되겠고 접대비 지출액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지출액이죠. 이거는 제끼시고 광고비 지출액은 당연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지출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 문제는 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니까 매출세액 구하시고요. 거기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매출세액은 소시지 제조 공급가액 9천만 원에 세율 10% 때리시면 900만 원 나오겠죠.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고,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세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의제 매입세액이 좀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반 매입세액은 우리가 체크해 놨죠. 소시지 포장재료 매입액 800만 원과 광고비 지출한 거 1000만 원, 요거 합계액에 세율 10%를 적용하시면 매입세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180만 원. 의제 매입세액이 문제인데 의제 매입세액은 금액부터 적으시면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니멈으로 적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소시지 제조업에 사용한 거 1860만 원 갖고 오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 남아있던 게 310만 원이었죠. 요거 갖고 오고 310만 원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죠. 그래서 비율을 적용하시는데 이 비율은 어떤 비율? 당연히 과세 비율인데 단기 비율, 정기 비율. 단기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단기 비율 적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면 될까요? 공제율을 바로 적용하시면 오류가 나는 문제예요. 이 1860만 원과 310만 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입가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율을 하나 더 곱해 주셔야 돼요. 자, 요 비율은요. 총 매입가액이 3,100만 원이었죠. 그 중에 운송비를 제외한 3,06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요 비율을 적용하시면 순수한 매입가액이 나오는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공제율을 적용을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39만 6천 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도 계산해야겠죠? 소시지 제조업의 공급가액 9천만 원. 이게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과세 표준이고요. 여기 한도 적용률 법인사업자니까 몇 퍼센트? 40% 적용을 해주시고 거기에 공제율 102분의 1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금액 나오겠죠? 둘 중에 적은 거는요. 39만 6천 원이 되네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요거를 차감해 주시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680만 4천 원. 요게 답이 되는 문제예요. 자,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의제 매입세액이 좀 복잡했죠. 요거만 잘 구하시면 제대로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기말 재고가 있었습니다. 기말 재고는 안분해야겠죠. 어떤 비율 적용하죠? 단기 과세 비율을 적용해서 안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매입가액이 운송비가 포함된 매입가액이 주어졌기 때문에 운송비를 제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 매입가액 분의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곱해서 운송비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세 비율 곱한다. 운송비를 제외한다. 요것만 잘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세법 프렌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